적당한 침묵은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침묵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가 침묵이 흐르면 그 정막을 깨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말들을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나의 약점은 노출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한 말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보다 생소한 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속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100% 드러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은 자제력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열게 되면 나의 말에 더 큰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나를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 쉬운 사람이나 파악하기 쉬운 사람은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을 가려가면서 신중하게 침묵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침묵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되 필요 이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백조는 수면 위에서 아름답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백조가 분주하게 발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백조의 아름다움은 반감될 것입니다. 하지만 백조는 굳이 자신의 발을 수면 위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갖는 환상을 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타인이 전부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게 되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나에게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 적정할지 파악하는 것도 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제자가 많은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스승의 수제자는 한 명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나와 끝까지 함께할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더욱더 스승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얄팍한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사람들의 끝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에게 실망하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사실 별것 없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밀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입이 간지러워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나의 내공인 것입니다. 또한 실수를 감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책임은 져야 합니다. 결과를 자신이 감내해야 합니다. 다만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성공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명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었음을 증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실패에 대한 공격을 받더라도 화내지 말고 다시 한번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일의 배경과 맥락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아무도 나의 실패가 정당했다고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실패의 모든 면모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전에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지는지는 모두가 다릅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수 이후에 적절히 감추는 작업을 하지 않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드러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의 아픈 손가락을 굳이 상대방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슬픔과 불안을 듣는 5명 중에 4명은 기뻐할 것이고 나머지 1명은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타인에게 너무 값싸게 오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카드게임을 할 때 자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패배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패를 숨기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당 같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의 패를 보기 위해 기를 쓰던 사람들도 오히려 당황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더 똑똑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상대방이 더 재능 있고 유능하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패턴들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전략을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조차 몰라야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벽이 허물어진 뒤에는 나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벽을 허문 것이 사실 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안다면 상대방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입니다. 조용하게 움직이고 조용하게 상대방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과 사소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여 삶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 무관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